역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7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그중에 고 김재강님의 아버지시죠.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 김영백 광주전남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안녕하십니까로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할 정도로 제가 지금 인사를 해버렸네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하고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들과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가끔씩 합니다. 네. 정신 차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허탈하여 무슨 일을 차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참사 이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신문치료도 받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으면 아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가서 울다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가 오기도 합니다. 네. 또 서울 전주 분향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서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도 하고 그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폭우와 폭염에도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도 삼보 일배도 하고 오체 투지도 하면서 걷고 또 걸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떠나보낸 159명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우리 유가족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거리에서 절규와 고통의 시간을 그동안 보냈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지금까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이는 그러면 어디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나요? 강주 영락공원 묘지에 지금 현재 그가 안치해놨습니다. 네, 힘드실 때마다 그러면 가서? 네, 가끔씩 가지요. 저도 가고 뭐 기념일이라든가 특히 막 날씨가 너무 좋다라든가 나쁘다든가 그럴 때도 더 가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모시는데도 저희도 많이 망설이었고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또 저희 인터뷰 후에 또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시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평생 직장 생활은 농협 근무만 한 42년은 하고 퇴직했습니다. 네. 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경비원 일을 하면서 쉬는 날은 친구들도 만나고 산에 다니면서 취미생활을 하고 하면서 평온한 일상을 보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태원 참사 이후 지금은 시간 속에 나를 던져놓고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일을 해도 삶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비원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심민치로 선생님께서 다니던 일을 그만두면 더욱더 힘들고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여서 힘들지만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놓지 않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리치료 받으시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십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뭐 그렇게 전혀 뭐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계속 꾸준히 그 심리치료 담당 선생님이 저를 심리치료 해주니까 또 많은 이야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조금씩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직접적으로 딱 좋아진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치료와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견디실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인터뷰 자료에도 그나마 힘을 좀 내서 나오실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이런 기간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강주에 한 8명 정도가 지금 그 유가족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고 너무 좀 생활하는 것이 좀 비참해요. 사실은 피폐해 있고. 그분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일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애기들 다 기억에 잊혀질 것 같아서 저도 큰 용기 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도 하고 그랬죠. 네.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우리 고 김재관 군은. 우리 이제 집에 기념일이 있을 때 이렇게 집에 기념일이 있을 때 큰아들의 빈자리가 생겨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네. 의논할 일이 있을 때 의논할 큰아들이 없으니 너무너무 허전하고 애롭고 쓸쓸하지요. 엄마 아빠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누나 동생을 잘 챙기며 애소한 아빠의 건강을 걱정하는 항상 가족들에게 다정다감하는 듬직한 정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나이가 29살이었죠. 그때 당시에. 서울에는 그러면 일을 하러 간 거였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음식 솜씨에 비하면 누나가 만든 음식 맛이 덜하여도 누나 기분 상하지 않게 누나가 만든 음식은 독특한 맛이 있다고 재치 있게 누나의 음식을 칭찬하며 격려와 응원을 해주었고 자기 개발에도 게으름 없이 열심히 하여 토목 건축 설계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어 토목기술사 자격시험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방대학을 나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도 강주 지역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회사의 상하수도 시험과 토목 관련 전공 분야를 접목하여 전국의 댐을 연계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관련 공부도 많이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전에 이제 지난 18일에는 유가족들 11명이 삭발을 하셨고 또 지난 28일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두 번째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오체투지 행진까지 했고 근데 이 진심들이 오늘 국무회의 대통령에게 전달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네. 이 법은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진상을 하라는 유엔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 희생자의 억울함과 유가족들의 시커멓게 타버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바라는 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네. 참사의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하루빨리 이태원 특별법을 공포하여 네.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참사 원인을 규명하여 국가의 부재로 억울하게 희생된 청년들의 억울함을 벗겨주고 진실 규명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슬픔과 아픔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득이 참사가 발생하면 즉시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자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민의힘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여 법안 실시도 총선 이후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이제 전달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까봐 지금 종이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이제 빼곡하게 적어오셨습니다. 자필로 이렇게. 네. 네, 자필로 적어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하나하나씩 들려드리기 위해서 또박또박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옷을 지금 입고 오셨는데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노란색 리본 이후에 저는 그 리본을 다시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옷에는 노란색 리본이 아니라 색깔이 달라진 보라색 리본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본인의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전혀 그런 생각은 못했었죠. 그 세월호 참사를 보고 저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고 왜 저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저도 이런 일은 저한테는 없겠지 제 마음을 이해시키고 그랬었는데 막상 이렇게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진짜 그분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그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저희들의 색깔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 마크도 우리 세월호 마크 비슷하게 또 그거 옷도 거기는 노란색이지만 우리는 보라색으로 네. 아이들이 밤에 그 초저녁 밤에 이렇게 갑자기 별이 되어버려서 네. 그런 색깔의 어떤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색을 아마 서울 집 그 운영위에서 아마 채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그 세월호 참사 때 저도 이제 뭐 보도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그 영상들이 올라오고 또 유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또 저희도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충격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다잡게 된 계기였죠.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번에 또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모두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사회적 참사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안들이 나왔을 것이고 소위 말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보면 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역시도 너무나 허망하게 대처를 못하는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정부에게 너무 어떤 지금 이렇게 집회 투쟁도 하고 그런 요인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 전에 그런 일을 한번 답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처하는 것들이 너무 허술하고 무능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불만스럽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슨 생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또 거기다가 국민의힘 여당은 아마 대통령 어떤 귀와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같이 이렇게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들기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신다. 네. 관련해서 이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제 나아갈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특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피해자로서.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사에서 보셨듯이 국정조사나 경찰 특수본 조사가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 눈에도 보이고 그래서 다시 특검을 해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해서 저희 유가족들이나 희생된 애들의 어떤 억울함을 벗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국민의힘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총선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재발 방지와 진실 규명을 위해서 더욱더 투쟁의 강도를 높여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지금 광주 전남 유가족들을 대표해서 지금 여기 나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8분이 더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가끔씩 만나면서 좀 챙겨주시고 서로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시겠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6월 달에는 작년 6월 달이죠. 6월 달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같이 모여서 릴레이 걷기도 하고 또 우리 얘기들의 어떤 기억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해서 강주 전역을 동구, 서구, 북구의 전체적으로 돌면서 걷기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의견도 많이 서로 논의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더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던가요? 뭐 사는 면인가요?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 유가족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심치료도 받고 제가 나름 뭐 그런 옆에 어떤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좀 더 낫지. 지금 우리 유가족 중에는 한 가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장성에 있는 우리 유가족인데 그분은 사모님이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아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돼 있고. 충격으로.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입원하는 것도 마음도 아프지만은 너무 힘들지만은 가정에 여자가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빈자리가 너무 크지만은 이제 거기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정신과 병원에 막 집을 막 이렇게 자해 소동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끔씩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거기도 뭐 나름 자해라든가 집을 막 불질러 불라든가 막 이런 막 정신이 약간 조금 안 좋아서 뭐 경찰 통해서 이렇게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또 뭐냐면은 그분 나이가 처가 쪽 나이들이 또 나이가 부모님들 나이가 한 80이 다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인 병이라는 게 평상시는 괜찮았다가 또 어떤 이런 발작이 생기면은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사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친정 아빠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80 먹으면. 그러면 그 전화를 또 우리 유가족 남편분한테 또 전화를 하고 밤 12시 1시가 되었어도 그런 상관없이 그분들은 연세가 있어놔서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전화하시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더 힘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정신적인 어떤 충격에 대해서 치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끊임없이 보살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다른 유가족들하고는 만남이 한동안 없으셨나요? 지금은 서울에서 많이 만나죠. 함께 같이. 서울이 너무 극박하고 힘들고 그래서 서울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이런 충격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슬퍼할 것 같은데 아내분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예, 저희 아내도 직장 생활을 간호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가 너무 네. 힘들어서 네.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 계십니까? 그럼? 지금 서울 가 있어요. 서울도 가 있고. 예, 저희 아내와 딸은 서울에 있고 예. 저도 어제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서 그 같은 집회에 참석하고 어제 그제 올라갔다가 어제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아내와 따님은 또 서울에 있는 집회에 참석을 매번 하시면서. 네, 시간이 되니까 가거든. 저는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네. 가고 나머지는 이제 강주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데도 그 어떤 발언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기 힘드셨지만 이런 발언이라든가 인터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네. 예,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 다른 유가족분들의 상황을 조금 전에 이제 좀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지금 위험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분들에겐 틀림없이 도움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머지 분들도 말씀은 안 하고 계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이런 어떤 뭐 시설의 도움이라든가 네. 이런 걸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은 계속 몸은 더 피폐해지고 맞아요. 또 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심리치료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하니까 하기 싫어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 나가니까 이렇게 좀 버틸 수 있었고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다 직장이든 뭐 밥균이라든가 이런 걸 걸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유가족들 보면은 네. 또 그 중에는 이제 아예 그냥 이런 참석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자기 스스로 혼자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 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저희가 지금 뭐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신경 쓰고 걱정해야 될 것들은 유가족들과 또 유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거를 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억지 논리와 총선에 눈이 먼 국민의힘 여당은 대통령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 그래서 159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의 면담을 단 10분이라도 응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거부권을 행사하시든가 아니면은 이태원 특별법을 공포하시든가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게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들하고 뭐 이렇게 면담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뭐 우리 가족 대표라도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좀 가까이에서 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단 10분이라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진짜 공감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많은 불만이 많지. 어디 보면 분노도 많고. 일단은 오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또 이후에 또 어떻게 대처하실지 물론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실 때마다 이제 우리 김재관 군한테 가서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고 오실 것 같은데 가서 뭐라고 재강이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갔지만은 뒤에 이런 억울함들은 우리들이 이 억울함을 벗겨줄 테니까 다음에 만날 때 이렇게 했노라 말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투쟁하고 지금도 계속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이과육도랑 같이 의논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만날 날에 나는 부모로서 떳떳하게 네. 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김영백 광주 전남 지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